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학개론 강의는 이종호예요. 메가랜드에서 두 번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이상골 신바람 공법입니다. 요즘 합격 공법이죠. 살이 빠져가지고 비주얼적으로 아주 상당히 우수해지셨습니다. 요즘에 막 뒷모습만 보면은 뭐 50대 같단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야 그? 평가사 시험이 4월 2일 날 끝나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 특강이다 뭐다 4월 이런 거 4월 2일 날 끝나가지고 이제 한일하고 바빴어요. 계속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주말도 막 강의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10월 달에 1차, 2차를 같이 치르는데 평가사 시험 같은 다르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3월 달에 1차, 9월 달에 2차 이렇게 치고 1차 과목 담당이 시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도 이 평가사 시험에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겹치는 과목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요. 그 겹치는 과목 좀 얘기해 주시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시고 나서 평가사 들어가시면 한 20, 30% 정도는 기본으로 깔린다. 그렇죠. 이래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종호쌤도 부동산학 원론 평가사 문제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 중개사 문제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해요. 맞아, 물론 비슷합니다. 삔또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이번 시험 봤더니 어쨌든 같은 과목이라 봐도 관계없고 그리고 부동산 공법하고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한 싱크로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꽤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적하고 등기는 이제 같이 평가사는 보지만 중개사는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따지면 60, 70%고 공법하고 관계법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정비법 이 세 가지는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것만 따지면 한 반 정도? 민법도 있잖아. 민법도 그렇죠. 민법은 재밌는 게 뭐냐면 평가사에는 민법 총칙을 다 봐요. 우리 중개사에는 앞에 그 법인하고 나오는 부분하고 소멸시효는 안 보잖아요. 친족 상속까지 다. 그렇죠.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리고 민법 총칙하고 물건까지 봐. 물건까지. 침상 당연히 안 들어가지 이거는. 깜짝 놀랐네. 근데 민법 총칙에서 앞에 법인 주체 부분하고 소멸시효가 빠지는 거죠 중개사는. 근데 평가사는 다 보는 거죠 그거를. 민총을. 그리고 이제 물건 다 보고. 채권을 안 보죠. 채권. 평가사에서는. 특별법도 빠지고. 그건 안 보고. 그러다 보니 약간 달라요. 근데 민법도 거의 싱크로율이 한 80% 더 봐야 되겠죠. 일단 그 평가사 시험이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앞서 있다 보니까 평가사 시험 난이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약간 예측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돼요. 약간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분석을 좀 해주시고 평가사 시험 33회 관계법규 시험의 분석을 좀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네요. 요번에 뭐 간단히 평하자면 뭐 작년 32회보다 올해 33회는 다소 어려웠다.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2회는 어땠고 33회는 어땠나요? 32회는 뭐 거의 뭐 다 기출만 다 풀어봐도 뭐 거의 뭐 다 맞출 수 있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굉장히 쉽게 나왔었고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개? 6개 정도는 정말 저 사이드에 있는 거 그런 거를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정말 개정이 중요하고 많이 그러니까 아주 임팩트 있는 개정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상훈 개인 의견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뀐 게 귀찮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 찾아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막 어떤 원인이 뭐였나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안 내고 기존에 나왔던 것을 내면서 저 이상한 깊은 걸 냈더라고. 7문제 정도를. 그리고 이제 개인 따라서는 제 수업을 안 들었으면 10개 이상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랑 중복되어지는 국토계획법은 요즘에 쉬운 성향이 있어요. 국토계획법은 쉽게 나와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정비법, 건축법이 4개씩 나오는데 평가사는 2문제씩이 좀 약간 사이드였어요. 2문제, 반 정도. 중개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이제 마찬가지 반 정도 그래요. 반 정도.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 느낌이 중개사하고. 그러니까 평가사 시험이 중개사 시험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 일단 국계법 좀 쉽게 내고.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보면 중개사에 냈던 분들이 평가사 출제원으로 의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그분이 어차피 그분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동일인이 아닌가 싶어. 문제가 이게 지문 같은 게 있어요. 또 전문가들 보면 진짜 아니까. 이 문제가 딱 보면 이거 몇 회 때 어떤 분 문제랑 비슷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 출제 의뢰를 당했던 분들이 이제 평가사 출제를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맞아요. 이 말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저희가 우리 출제 패턴을 딱 보면
이거 몇 회 때 출제했더니 정말 비슷한데 이럴 때가 있거든. 저희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뭐 33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국회법은 조금 쉬울 수도 있다. 뭐 기본 흐름하고 기본 용어 위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정비법, 건축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기본적인 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 나오는 부분은 정확히 해주고 너무 어려운 건 어차피 못 맞추니까 버리는 게 나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이드에서 나오는 부분 갖다 우리 수험생들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는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초과상관 다 태워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 선생님들도 그 예를 들면 이제 공법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러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회사에 모일 때가 있는데 법조문을 찾아봐야 되는 규칙 뭐 영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아요. 예. 중개사는 10개에서 12개 이 정도 나와요. 그거는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강사 수업을 들어도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40문제를 10개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급 문제라 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버리고 하급의 10개, 12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는 공시법으로 시험 보지만 평가사 관계법규는 지적 등기도 같이 이제 한 과목으로 봐요. 근데 이제 중개사 지적 등기가 고등학교 시험이라면은 평가사 지적 등기는 중학교 시험이에요. 쉽게 나온다. 쉬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특이한 현상이네요. 예.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는 관계법규 평가사에서 지적 등기는 사이드거든, 솔직히. 그냥 이게 그렇죠. 등기부나 뭐 대장 같은 거 보기 위한, 입기 위한 아주 기초 지식. 그런 지식을 필요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셨던 지적 등기 했으면 평가사 관계법규 지적 등기는 껌이죠. 정말 쉬운 거죠. 점수에 봐신 거예요. 근데 요번에 평가사 문제는 지적 등기 4개씩인데 마찬가지 2개씩은 완전 사이드였어요. 와, 무슨 저 끝에 뭐 돌면벌어 물어보는 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중개사에 나와도 못 맞출 만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그것도 좀 만만히 볼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난이도를 좀 높이는 경향. 그 느낌이 들어요. 뭐 부동산하고 언론은 어땠다고 보세요? 부동산 언론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이상곤 교수님만큼의 이제 평가사 시장 쪽에서 강의를 뭐 20년간 해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부동산 언론하고 원래는 싱크율이 제가 봤을 때는 범위가 약간 달라요. 맞아요. 범위가 어떻게 좀 다르냐면 그 중개가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등기가 좀 나와요. 맞아. 그리고 권리 분석이 좀 나오고 예전에 그 15회 이전에 중개사 시험에 있었던 파트들인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는 중개사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개 맞아. 권리 분석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그치. 거기는 이제 중개사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좀 같이 섞어서 냅니다. 그리고 1차 경제학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 공부는 약간 줄이되 좀 강하게 나옵니다. 수요 경제론이 문제가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싱크율이 한 30개에서 한 35개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고 나머지 한 대여섯 개, 좀 많게는 8개까지는 다른데 이번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은 저는 이제 첫 시도라고 보거든요. 원론하고 중개사 부동산학 개론과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이 좀 이별하는 듯한 느낌? 약간의 차별을 좀 두는 듯한 이별. 파트죠, 파트. 디볼스는 강한 표현이고 약간 이제 이별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는 법 조문을 거의 내고 계산 문제도 거의 유형이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좀 정말 구석에서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들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번에 그래가지고 평가 이론 실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학 원론 요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아주 막 학생들이 막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개사 쪽에 접목을 시킨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 32회 시험보다 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시험은 다소 난이도 높아질 거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모든 과목이 다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를 넓게 봐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넓게 보는 게 아니라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깊게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 부동산 관련 3대 공인 자격증 해봐야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주택관리사보,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인데 사실은 이제 주택관리사는 취업하는 자격증이니까 약간 번외로 하고,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나 이제 감정평가사는 개업하는 개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개업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좀 관련성도 주택관리사보다 훨씬 더 있으니까 성격도 좀 비슷하니까. 아니, 관리사도 개업을 하긴 해요. 관리업자로 일반적으로 하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먼저 있었던 시험이니까 한 번 정도는 리뷰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코멘트를 좀 달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6개월 남은 시험을 대비할 때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화 원론과 관계 법규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난이도는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내년에 34회 또 평가사 리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고정 책임져야죠. 고정 코너로 고정 코너니까. 고정 코너로 이런 거 우리밖에 못해요. 맞습니다. 없어요. 예. 평가사 시험 리뷰를 갖다 중개사에 녹여낼 수 있는 대한민국 단 두 사람. 없어요. 예, 이정호 이상권을 다음에 우리 34회 시험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평가사 공부하신 분들도 시험 치르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셨습니다. 2차까지 쭉 붙으세요.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